안녕하세요. 한주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MACD 라인과 시그널 라인의 교차를 이용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활용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최소 10분 이상 충분히 길고 세밀하게 구성했어요. 필요하시면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MACD가 무엇인지 기본부터 천천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MACD는 이동평균 수렴 발산 지표라는 뜻인데요. 이 지표는 주가 움직임의 힘과 방향, 즉 모멘텀을 측정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MACD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MACD 라인이에요. 이건 단기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12날짜 지수 이동 평균에서 장기 흐름을 나타내는 26날짜 지수 이동 평균을 빼서 계산합니다. 이 라인은 시장의 빠른 움직임을 포착하는 역할을 하죠. 둘째는 시그널 라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MACD 라인을 다시 9날짜 지수 이동 평균으로 계산한 건데요. 이 선은 MACD 라인의 움직임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우리가 매매 신호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 셋째는 히스토그램인데요. MACD 라인과 시그널 라인의 차이를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중에서 MACD 라인과 시그널 라인이 서로 만나는 교차 지점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릴게요. MACD는 추세가 바뀌는 시점을 빠르게 잡아내는 지표로 유명합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주식이나 외환, 암호화폐 시장에서 아주 많이 쓰여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MACD 하나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지표와 함께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차 신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MACD 라인이 시그널 라인과 교차하는 바로 그 순간이 매매 타이밍을 잡는 핵심입니다. 먼저 골든크로스입니다. 이건 MACD 라인이 시그널 라인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시장의 힘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보통 매수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왜 골든크로스라고 할까요? 말 그대로 황금 같은 기회, 즉 상승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데드크로스는 MACD 라인이 시그널 라인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경우를 말해요. 이건 주가의 힘이 약해지거나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호로 매도나 잠시 관망해야 할 타이밍을 알려줍니다. 데드크로스라는 이름처럼 무시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죽음의 신호로 여겨지기도 하죠. 이 두 교차 신호는 MACD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단순히 교차했다는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각각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실전 전략을 아주 세밀하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골든크로스를 활용한 매수 타이밍 잡기 실전 전략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기본 골든크로스 매수입니다. MACD 라인이 시그널 라인을 위로 뚫고 올라가는 순간을 포착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바로 매수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몇 가지를 더 확인하는 겁니다. 히스토그램이 영선 아래, 즉 마이너스 영역에서 플러스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거래량이 직전 5일 평균보다 20% 이상 증가했는지, 그리고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3가지 중에서 최소 2가지 이상이 맞아떨어질 때 매수 진입을 고려하는 겁니다. 이 전략은 상승 추세 초기에 진입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타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한동안 옆으로 움직이다가 이런 조건의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보통 5%에서 10% 이상의 단기 상승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전략은 다이버전스와 결합한 골든크로스입니다. 다이버전스는 주가의 움직임과 MACD의 움직임이 서로 반대로 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주가는 계속 내려가서 저점을 낮추는데 MACD의 저점은 오히려 높아지는 긍정 다이버전스 상태에서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면 이건 매우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바닥권에서 추세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을 잡는 데 최고의 방법이죠. 실전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신저가를 기록하는데 MACD 라인의 저점은 이전보다 높아졌고 그 이후에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 그리고 RSI 같은 다른 보조지표가 30 이하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을 시작했다면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지션을 잡아도 좋을 만한 신뢰도 높은 신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신호가 나온 후에 20%에서 50%까지 상승한 사례가 꽤 많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풀백, 즉 일시적 조정을 이용한 골든 크로스 재진입입니다. 이미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주식이 잠시 조정을 받으면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가 다시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패턴을 노리는 거예요. 이건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비교적 안전하게 다시 올라탈 수 있는 타이밍을 제공합니다. 특히 히스토그램이 0선 근처에서 살짝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신뢰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추가로 5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지까지 확인하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이 세 가지 전략을 잘 활용하시면 골든 크로스는 단순한 신호를 넘어 여러분의 강력한 실전 무기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데드 크로스를 활용한 매도 타이밍 잡기 전략 3가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드 크로스는 수익 실현이나 손절 신호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기본 데드 크로스 매도입니다. MACD 라인이 시그널 라인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순간 보유 중인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로 확인할 조건들이 있어요. 히스토그램이 0선 위, 즉 플러스 영역에서 마이너스 영역으로 전환되는지, 거래량이 줄어들거나 평소 수준인지, 그리고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는지를 보세요. 이런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면 보유 주식을 매도하거나 숏 포지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RSI 지표가 70 이상인 과매수 상태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하락폭이 훨씬 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네거티브 다이버전스와 결합한 데드 크로스입니다. 이건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고점을 높이는데 MACD의 고점은 오히려 낮아지는 네거티브 다이버전스 상태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매우 강력한 매도 신호로 주가 꼭지에서 추세가 하락으로 반전되는 것을 잡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적용하세요. 주가는 신고가를 갱신 중인데 MACD 라인의 고점은 이전보다 낮아졌고 그 이후에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으며 거래량도 감소하는 추세라면 이건 큰 하락의 전조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장기 추세를 확인한 후 데드 크로스를 이용해 손절하는 방법입니다.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을 때는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단기적인 하락 신호가 거짓 신호, 이른바 휩소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200일 이동평균선 같은 장기 추세선이 깨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데드 크로스가 나온 후에 주가가 이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로까지 떨어진다면 그건 정말로 추세가 꺾였다는 신호이므로 본격적인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데드 크로스를 이렇게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MACD 교차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고급 팁 10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기간 설정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세요. 기본 설정인 12, 26, 9도 좋지만 변동성이 아주 큰 시장에서는 5, 13일처럼 더 짧은 기간으로 설정해서 민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히스토그램의 변화를 미리 읽으세요. 교차가 일어나기 전에 히스토그램 막대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것을 보면 곧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교차가 임박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지표와 반드시 결합해서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RSI가 50선을 돌파하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함께 뚫는다면 이건 정말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횡보장에서는 MACD를 피하세요. 주가가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때는 거짓 교차 신호가 너무 자주 나와서 손실만 쌓일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져 있을 때는 잠시 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백테스트는 필수입니다. 과거 차트에 여러분의 전략을 적용해서 승률이나 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아무리 좋은 신호가 나와도 한 번에 모든 자산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골든 크로스로 진입할 때는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만 투자하는 식으로 원칙을 정하세요. 일곱째, 여러 시간 프레임을 함께 보세요. 일봉 차트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면 주봉 차트에서도 상승 추세가 맞는지 확인하고 더 짧은 분봉 차트를 보면서 정확한 진입 타이밍을 잡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다이버전스를 항상 우선적으로 확인하세요. 단순한 교차 신호보다 다이버전스가 추세 반전을 예측하는데 더 강력한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홉째, 감정적인 매매를 통제하세요. 신호가 나왔다고 무조건 흥분해서 따르지 말고 미리 정해둔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열째, 매일 매매를 복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나왔던 교차 신호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기록하고 분석하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줄 겁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실제 사례 하나로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 충격 이후 애플 주가 차트를 떠올려 보세요. 3월 저점 근처에서 MACD 라인이 시그널 라인을 강하게 상향 교차했고 히스토그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거래량이 폭발했습니다. 이 완벽한 골든 크로스 신호를 보고 진입했다면 이후 1년 동안 100%가 넘는 엄청난 상승률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2022년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던 시기에 나왔던 데드 크로스는 큰 하락을 미리 경고하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이처럼 MACD 교차는 실전에서 수없이 검증된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MACD 라인과 시그널 라인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활용법에 대해 10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장의 흐름을 더 잘 읽고 현명한 매매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종목의 차트에 MACD 지표를 띄워보시고 직접 교차 신호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